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취향의 인간관계.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도록 알았지만 여전히 낯설고, 잠깐 우산을 함께 받쳐 들었지만 오랜 사이 같다. 얻는 것이 많은 만큼 잃는 것도 많은 나이다. 사회에 나와서 맺은 인위적 관계의 질량이 커지는 반면 가족을 비롯한 자연적 관계의 질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죽음으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남은 관계를 고민하게 되고 좀 더 깊게는 관계 자체의 깊은 의문과 회의를 품기도 한다. 우정, 동료 의식에 대한 생각도 많아진다. 결국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깊어간다. 그럴 나이이다. 무엇이 인간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가? 한나라 초기 제나라 출신의 지식인 취향은 일찍부터 양나라를 떠돌다 양효왕의 문객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을 시기한 측근들이 효왕에게 취향을 모함하였다. 자초지종을 캐지 않고 화부터 낸 효왕은 취향을 옥리에게 넘겨 죽이려 하였다. 오명을 쓰고 죽을 수 없었던 취향은 효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옥중 편지가 옥중 상향왕서라는 명문이다. 편지에서 취향은 미묘한 인간관계를 속담 하나로 설파한다.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사귀었는데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낯선가 하면 길에서 우연히 만나 양산을 기울인 채 잠시 이야기하고도 오래된 사람 같은 경우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취향은 죽음을 앞두고도 비굴하게 애원하지 않고 당당한 어조로 인간관계의 모순과 묘미를 언급하며 사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설득력 넘치는 문장으로 전개하였다. 이 글에 감동받은 효왕은 취향을 풀어주고 그를 더욱 우대하였다. 우리나라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말해주는 속담이다. 인간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오랫동안 잘 지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적 있는가? 반대로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몇 번 보지 않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아주 오래된 친구나 연인처럼 느껴진 적은 없는가? 한나라 초기의 문장가 사마상현은 백수 시절의 부잣집 젊은 과부 탕문군과 첫눈에 반하여 그날 밤 야반 도주하는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였다. 반면 오랫동안 서로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문경지교의 관계였던 장희와 진여는 진나라 말기 난세의 민중봉기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었지만 사이가 틀어지고 원수가 되어 끝내 서로를 죽이려고 하였다. 사마천은 이를 두고 권력을 다투게 되자 서로 죽이려 하였으니 어찌 권세와 사리사욕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는 논평을 남겼다. 인간관계의 깊은 정도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실감한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라는 속담도 평생을 만났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고 우연히 만나 양산을 기울인 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오랜 친구처럼 생각된다라는 속담도 관계의 깊이가 결코 시간에 비례하지 않음을 담담하게 지적하고 있다. 어느 날 돌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관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 나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시간, 공간, 인간에 담긴 사이의 의미. 세상을 살면서 시간, 공간, 인간에 모두 들어있는 글자, 사이간, 즉 삼간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깨우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처세가 일반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라면
관계는 교류와 처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세가 물리적으로 사이를 좁히는 행동이라면 관계는 사이를 조정하는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심리 활동까지 포함하는 미묘한 문제이다. 당연히 처세보다 관계가 훨씬 더 어렵다. 사물과 인간관계에 대한 자세가 결국 이 사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로 결정된다. 사이간은 사유의 틈이고 이 틈은 공간과 시간을 함께 담고 있다. 이 말은 즉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쓰라는 뜻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의 마련이란 곧 사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관계와 사이의 함수가 참으로 오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이 되면 가능한 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자주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사이를 많이 확보하라는 말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혼자 식사하는 기회를 늘리고 출장 등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내가 잘 아는 어떤 50대 사업가가 언젠가 공항 라운지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는 내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출장을 가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 귀국하는 공항 라운지의 커피숍에 홀로 앉아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자신의 사업과 미래를 생각하거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책을 읽는 것이 자신이 꿈꾸는 로망이라고. 나는 그 말에 격하게 공감하였다.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더 추천한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라. 대중 목욕탕을 자주 다녀라. 옛날 사람들이 즐겨하였던 삼상이라는 독서법도 함께 추천한다. 삼상이란 침상, 차상, 측상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침대에서, 차 안에서, 나홀로 다방 또는 화장실에서 책을 읽는 것이 되겠다. 나의 경우 홀로 다방에서만 1년에 5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다 혼자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 50대 후반 버스터미널의 한 모퉁이에서 문득 인간과 시간과 공간, 이 3간을 떠올리며 이런 메모를 남긴 적이 있다. 터미널 한 모퉁이에서 과일 주스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져봅니다. 문득 사이 간자가 들어있는 두 단어가 새삼스럽습니다. 사이. 이 세상 모든 사물과 인간의 관계에는 사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건전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이라는 단어에도 사이가 들어있습니다. 사이간이 없으면 무간도가 된다. 무간도는 지옥이라는 뜻이다. 흔들릴 때는 인생을 멀리 보아라. 사마상여와 그 밤의 유혹.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우정의 진심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이 부유하면 우정의 태도를 알게 되고, 한 사람은 출세하고 한 사람이 천해지면 우정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 밤과 정당시 역시 이와 같으니 슬프도다. 유혹은 욕심이 발동하면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된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유혹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적극적으로 유혹에 나서기도 한다. 최고의 러브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의 유명한 발코니 장면을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참 동안 사랑을 속삭이는데 유모가 줄리엣을 부른다. 헤어져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줄리엣이 읊은 달콤한 슬픔처럼 유혹 역시 달콤하다. 그러니 잠시 마음 편히 다음의 러브스토리를 감상해보자. 이 이야기는 사기의 130편 52만 6,500자 중에서 거의 유일한 러브스토리이다. 검은고 연주의 마음을 담은 사마상여. 사마천과 더불어 문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사마상여는 젊은 날에 아주 특별한 로맨스 경력을 가진 풍류가였다. 한 번은 사천성 지역에
부호 탁씨 집안의 초청을 받아 잔치에 거의 반강제로 참석한 일이 있었다. 당시 사마상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백수였다. 주위의 강권에 못 이겨 사마상여는 검은고 실력을 선보였고 이를 훔쳐보던 탁씨의 딸 문군이 그만 사마상여의 자태에 반하고 말았다. 탁문군은 시종을 넣어 만남을 청했고 사마상여도 탁문군에게 마음이 끌려 당장 그날 밤 야반도주를 하였다.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기가 막힌 러브스토리이다. 탁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탁문군의 아버지는 다시는 딸을 보지 않겠노라 선언하였다. 살 길이 막막해진 두 사람은 탁문군이 챙겨온 폐물 따위를 처분하여 우물을 파고 술집을 차렸다. 사마상여는 직접 술을 나르고 술상을 치웠다. 얼마 뒤 사마상여는 황제의 부름을 받아 장안으로 올라가 벼슬을 받았고 그 사이 탁씨의 마음도 풀려 그들은 넉넉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사마상여가 검은고 연주로 문군의 마음을 도발한 이 고사를 금심상도라고 한다. 검은고 연주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전함으로써 상대를 유혹하겠다는 발칙한 애정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낭만과 격조가 있는 애정 표현이라고도 하겠다. 이금심도지라고도 하고 검은고 연주로 문군의 마음을 도발했다 해서 금도문군이라고도 한다. 훗날 사람들은 이 고사와 성어를 가지고 남녀의 애정을 나타냈는데 대개 남자가 구해야 하는 정고로 활용하였다. 당나라 말기의 문인 나규는 그 당시 상여가 문군이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아마 검은고 연주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천성 지역에는 당시 사마상여가 연주한 곡이 봉구황으로 전해오는데 이 역시 수컷새가 암컷새를 찾는다. 즉 짝을 찾는다는 뜻의 곡조이다.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 밤의 강직함.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이 발동한다. 그래서 호기심에는 나이가 없다고 한다. 유혹도 마찬가지이다. 50. 지금 나는 유혹하기를 바라는가, 유혹당하기를 바라는가? 무엇을 유혹하고 싶고 무엇에 유혹당하고 싶은가? 과연 그것은 내게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해도 위험한 유혹이라면 상상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꼰대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한나라 초기 회나왕은 조정에서 활약하고 있던 대표적인 두 인물, 그밤과 공손홍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밤은 바른말 하기를 좋아하고 충절을 지켜 기꺼이 의리에 죽을 위인이니 옳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기는 어렵다. 승상 공손홍을 유혹하는 일은 쌓인 먼지를 털고 낙엽을 털어내는 일처럼 쉽지만 말이다. 그밤은 강직했지만 그 강직함 때문에 황제와 대신들에게 따돌림받아 점차 조정 대신에 반열해서 소외되었다. 그밤의 강직함은 황제조차 조심하게 만들었다. 그가 나타나면 무제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약삭 빠른 공손홍은 승승장구하여 대신그룹에 진입하였다. 한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왕따를 당했고 한 사람은 유혹에 잘 넘어가 출세했으니 인생사 참 역설적이다. 하지만 후대의 평가를 생각하면 누가 더 잘 살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다. 약삭 빠른 사람은 언제나 유혹 앞에 판단이 흐려진다. 얼핏 생각하기에 약은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강직한 사람은 도리에 어긋나거나 옳지 않으면 결코 타협하거나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은 사람은 작은 유혹만 들이대면 이내 자기 주관을 내팽개친다. 단기전이라면 약은 사람이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전이라면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 유리하다. 인생은 누가 뭐라 해도 장기전이다. 요컨대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진정 강한 사람은 부정하고 헛된 유혹에 담담하다.